안녕하세요, 리스펙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젊은 날에 뾰족했던 나와 지금의 나의 차이점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전 대학교 시절부터 좀 논쟁을 즐겼었습니다.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격하게 토론하고 제 논리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고 그 다른 사람의 논리도 듣고 그 다음부터는 막 피와 침이 튀기는 논쟁을 하는 거죠. 거의 뭐 백분 토론, 끝장 토론 이런 것들이었죠.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, 이런 싸움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껴있으면 주변인들이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. 왜냐하면 친목도모로 만났는데 갑자기 이런 토론자 2명, 3명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렇게 토론을 하면 그 주변의 분위기가 좀 싸하지 않겠습니까? 근데 그 당시 저는 분위기가 싸든 말든 일단 그 토론을 그 토론자들이랑 즐기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. 너무 좋았어요, 그게. 그리고 토론을 잘하고 싶어가지고 막 토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봤고 신문 사설도 엄청 많이 읽고 그랬었어요. 왜냐면 자신의 논조를 펼치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화술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였죠. 근데 그런 습관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. 뭐냐면 그 습성이 어떤 특정 토론 시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이곳저곳 그러한 삶을 즐기는 그 당시의 삶 전체에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저의 대학교 시절 별명이 불도저였습니다.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. 싹 갈아엎어. 이런 느낌이죠. 그래서 방향이 정해지면 다른 이들의 의견을 좀 다소 누르더라도 일단 밀어붙이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는 스타일. 지금을 사는 많은 분들은 그때의 저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이기도 할 것이고 그런 성향 때문에 주변 친구들하고 이견을 보이면서 멀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예,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 나이 들면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없어지지 않습니까? 이게 결국 어쩔 수 없이 함께 싸우더라도 모여서 지내고 매일매일 얼굴 봐야 됐던 시절과 달리 서로 떨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가끔씩 만난 친구들이라면 그때 얼굴 붉히게 되면 아쉬울 게 없는 사이가 되고 버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안 보게 되는 거고, 그렇고 또 자존심만 세지니까 서로 굽히지 않고 먼저 화해하지 않고 아씨 그럼 보지 말라 그래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죠. 근데 그 당시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에 빠진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 그 사안에서 그 친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그 순간 지적합니다. 막 친구가 내가 그래가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, 넌 어떻게 했어 그때? 내가 그래서 이렇게 야, 네가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거기서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. 야, 그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서 내가 얘기하는 거다. 이런 식이에요. 그리고 나 미치겠다. 진짜 어떡하지? 이러면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은 세웠어? 야,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CD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. 지금 네가 이러고 있을 때야? 야, 바로 지금 당장 움직여. 지금 당장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급급해요. 왜? 이 솔루션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는 건 나한테 이야기를 걸고 말을 건 건 솔루션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런 성격은 직장 생활 할 때도 비슷합니다. 회사 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팀원들, 대리님, 책임님, 과장님, 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. 어떡하죠? 야, 그런 나태한 마인드로 이거 직장 생활 할 수 있겠어?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. 지금 당장 전화해서 이런 부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. 야,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 생기잖아?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행동해. 첫 번째, 두 번째, 이런 식으로. 그 상황 벗어날 솔루션을 꼭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됐습니다. 막 열심히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데 어느 정도 저도 나이가 들고 아이를 키우면서 좀 느꼈습니다. 어려움에 처한 사람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짧지 않은 시간에 진심을 담은 공감이라는 거예요. 솔루션이나 촌철살인 멘트를 통한 상황 복귀는 그 다음입니다. 일단은 공감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, 사람이. 그 공감이 진심을 담은 공감이어야 됩니다. 그
꼭 그 순간 다음 솔루션을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. 솔루션은 천천히 상황 복귀한 다음에 나중에 줘도 되는 거예요. 상황 복귀 자체도 그 순간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. 저는 그걸 느꼈어요. 왜냐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, 아이들이 울고 있을 때 비록 그 아이가 울고 있더라도 그 아이를 다그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정말 내가 가슴속으로 완벽히 이해가 안 돼도 최대한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안아주고, 아 힘들었겠구나, 아 이런 감정이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니? 라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짧게 갖고 아이가 진정되면,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그렇게 했어?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타흘리면서 달래야 돼요. 근데 저도 성격이 그렇게 태어나지 못한지라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됐죠.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공감이라는 것, 그 다음에 무언가 아이를 양육한다라는 것도 다 순서와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. 뭐 그렇게 좀 어른이 돼가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사실 이 공감과 위로라는 건 어떤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. 왜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저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당연히 더 필요한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으로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제 몸엔 약간 그런 습성이 남아 있어요. 근데 하지만 이 세상이 모두 이성적입니까? 이 세상이 모두 합리적이에요? 우리가 AI예요? 아니에요.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. 그래서 젊은 혈기에 헛소리도 하고 질투심이 가득하기도 하고 좀 가끔 말도 안 되는 가오도 잡고 허풍도 부리고 엄살도 부리는 거예요. 즉 우리의 인생은 다양한 감정의 작업 증명입니다. 내가 느끼는, 내 친구가 느끼는, 주변 타인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하나씩 검증하고 기록하듯이 받아들이면서 공감하는 거예요. 그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. 그것이 때로는 불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어도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고요? 그 이유는 바로 내 생각 역시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.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? 아니요. 분명히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도 빼내는 순간 위에서 엉뚱한 게 떨어져가지고 내 머리를 덮칠 수 있는 거예요. 아니 어떻게 내가 다 알아요, 이 세상을. 그리고 태평양 건너편에서 날개짓 한 번만 해도 반대편에서 태풍이 불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다 계산합니까?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따지는 것들, 진실이고 진리라고 믿는 것들도 사실은 확률에 기댄 것이고 가능성에 기댄 것이에요. 저는 그거를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잖아요. 우리가 살면서 했던 실수들 모으면 한가득이고 한 트럭입니다. 그 실수들이 인생에 결정적이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한테 행운이 있었던 거고 지금의 우리의 위치를 있게 했고 저의 위치를 있게 했을 뿐, 만약에 운이 나빴잖아요? 만약에 제가 대학생 때 다단계에 빠졌잖아요? 친구 따라서 사이비 종교 갔잖아요? 사회 나와가지고 아파트 투자해야겠다 그랬다가 지역주택 사업에 투자하게 되는데 꼬셔져가지고 지인 권유로 갔다. 그 다음에 또 지인 권유로 한창 투자 열풍 불 때 사기 사모펀드에 투자했다. 그러면은 이거 직장생활 시작하자마자, 사회생활 시작하자마자 꼬이는 거예요. 근데 그런 일이 절대 없었을까요? 그리고 앞으로 절대 그럴 일이 없을까요? 아니요. 그냥 운이 날 지켜줘서 그런 행운이 나를 강하게 아직까지 덮치지 않았던 거라고 전 믿고 있습니다. 이거는 결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. 왜? 저는 나보다 똑똑한, 저보다 똑똑한 지인들이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.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느낀 바가 있어요. 사람은 언제든 실수할 수 있다. 언제든 내 생각은 잘못될 수 있고 내 판단은 틀릴 수 있다. 그리고 나 역시 잘못된 곳에 빠질 수 있다.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요, 보이스피싱과 사이비 종교에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게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. 왜 그런지 아세요? 자신은 실수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. 그렇지만 재수가 온 붙으면 가다가도 길바닥에 있는 껌을 밟는 거거든요.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?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해성사합니다. 젊은 날에 뾰족했던 저는 이제 그 뾰족함을 세상이나 타인이 아닌 저를 향해 안쪽으로 돌렸습니다. 왜냐면 그게 나하고 모두에게 좋더라고요.
연필심 바짝 깎아가지고 바깥으로 돌리면 멋져 보일 수는 있어도 그 날카로운 것에 누군가는 꼭 다쳐요. 그리고 그 날카로움이 결국 자기 자신도 긁습니다. 그냥 내가 쓰기 편하게 깎아놓은 연필들이라면 그 연필의 뾰족함은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가 검열이나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도움이 된다. 이것을 느꼈고요.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